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영어 표현들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요. 영어로 대화의 문을 열 때, 또 뭔가 제안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게 꼭 누군가 잘 정리해 놓은 학습 노트?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표현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써야 내 의도가 잘 전달될까 그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실제 대화에서 자신감 있게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대화 주제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가장 기본적인 거. Let's talk about food. 음식 얘기합시다. 이거 아주 직접적이잖아요. 네,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죠. 군더더기 없고요. 근데 뭐 때로는 좀 더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격식을 갖춰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I'd like to talk about 이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데 let'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정중하게 들리죠. 아, would like to가 want to보다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Today I will talk about Sue 이나 I want to talk about Sue 이렇게 쓰면요. 이건 I'd like to보다는 좀 더 뭐랄까 캐주얼한 느낌? 아니면 좀 직설적인 느낌? 어떤 표현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대화 분위기나 뭐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I'm gonna talk about two. 이것도 will이랑 비슷하게 미래 계획을 말하면서 주제를 소개하는 아주 흔한 방식이고요. Let me tell you about 이거는 상대방 허락을 약간 구하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얘기 시작할 때 괜찮아요. 아, let me tell you about, may I tell you about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let me보다는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고요. 네, 맞아요. 좀 더 그렇죠. 이야, 그냥 주제 소개하는 건데도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혹시 좀 더 공식적인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발표 같은 거 할 때는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아하,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좀 더 형식을 갖춘 표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I'd like to give a presentation about 저는 지에 대해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I'd like to introduce 제가 C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전문적으로 들리죠. 아하. 특히 그 give an introduction about 이거는 청중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요. 발표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친구랑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영화 배우 얘기가 하고 싶다거나. 아, 바로 그럴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Speaking of 아니면 talking of 이거요. Speaking of. 네. Speaking of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인데 앞에서 나누던 대화의 어떤 키워드를 딱 잡아서 그거랑 관련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오. 예를 들어서 Speaking of movies, have you seen the latest one by that director? 영화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감독 최신작 봤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야. 대화 흐름을 안 깨면서 화제 전환하는 아주 세련된 방법이죠. 와, 이거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그냥 뭐 and, 나, by the way 이거보다 훨씬 매끄럽게 연결되겠어요. 그렇죠. 훨씬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주제 꺼내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표현으로 넘어가 보죠. 대표적인 동사가 역시 suggest 같아요. 그죠? 여기 예시도 I suggest that we learn yoga. 요가를 배우자고 제안합니다. 이게 딱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suggest는 제안의 의미를 전달할 때 정말 중요한 동사죠. 근데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을요? 일단 구조를 보면요. I suggest plus that plus 주어 plus should plus 동사 원형 to 이형태가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that절 안에 동사 앞에 조동사 should가 오거나 아니면 그 should 없이 동사 원형만 딱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suggest he go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요? 네,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맞아요. should고에서 should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거죠. 와, 그 부분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처음 보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나타나는 좀 특별한 문법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일종의 규칙이군요. 네, 이걸 뭐 가정법 현재한 형태로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안의 의미일 때 이런 구조가 쓰인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suggest가 항상 제안하다 이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네, 문맥에 따라서는 암시하다, 시사하다, 넌지시 말하다 이런 의미로도 아주 흔하게 쓰입니다. 아,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암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문법 구조도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암시하다나 시사하다 이런 의미일 때는요. 대절에 should를 쓰거나 동사원형을 쓰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시제 일치 규칙을 따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The evidence suggests that he was involved 이렇게요. 그 증거는 그가 연루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suggest는 제안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보여주는 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절 아니도 과거 시제 was가 자연스럽게 쓰인 거고요. 만약에 그럼 The evidence suggests that he be involved 이렇게 쓰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네, 완전히 달라지죠. 그건 증거가 그가 연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니까요. 와, 이건 진짜 중요한 구분이네요. 같은 서제스트라도 뒤에 오는 동사 형태를 보고 이게 제안인지 암시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대화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서제스트가 제안하다 의미일 때요. 그 대절 말고 다른 형태로도 쓸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suggest 플러스 동명사, ing 형태도 아주 흔하게 써요. 아, 동명사요? 네. I suggest learning yoga 이렇게요. 이 형태는 주로 그 제안의 내용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출 때 쓰이고요. 또 suggest 플러스 의문사 what, where, how 같은 거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나 suggest 플러스 의문사절 형태로도 쓰여서 뭘 할지 어디로 갈지 이런 걸 제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Can you suggest where to eat? 어디서 먹을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suggest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파고들 게 많네요. 그렇죠. 꽤 복잡하죠. 그럼 이제 suggest 말고 다른 제안 표현들도 좀 살펴볼까요?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let's 이거죠. 하자. 아주 친근하고 직접적인 느낌? 그렇죠. let's는 뭐 보통 친구나 가까운 동료 사이에서 아주 편하게 제안할 때 많이 쓰이죠. 상대방도 동의할 거다 이런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깔려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럼 조금 더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진 표현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you had better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거는 느낌이 어떤가요? suggest나 let's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아, 네. 헤드베터는 당신 제안이라기보다는 강한 권고나 충고, 심지어 약간 경고 그런 뉘앙스를 가져요. 견고까지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함의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You had better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너 내일까지 그 보고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아, 그래서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좀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사용에 좀 주의가 필요해요. 확실히 부드러운 제안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그럼 좀 더 부드러운 조언 느낌? 그거는 I think, you should, ought to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 ought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 쓰면 되겠군요. had better보다는 덜 강제적인 느낌이죠. 맞아요. should나 ought to는 의무나 조언을 나타내긴 하지만 had better만큼 그렇게 막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특히 앞에 I think 이걸 붙이면 내 생각에는 should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나 조언 형태가 되니까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죠. 예를 들면요. 뭐 I think you should see a doctor. 제 생각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 네네. 훨씬 부드럽네요. 제안할 때 질문 형식을 쓰는 것도 되게 흔한 것 같아요. Why don't you we? 뭐뭐 하는 것이 어때? 이런 표현이요. 이건 어떤 뉘앙스인가요? Why don't we? 이거는 제안을 질문 형태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직접적인 명령이나 제안보다는 훨씬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도 내 제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아, Why don't we grab some coffee? 커피나 한잔 할까? 이렇게 가볍게 제안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how about이나 what about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둘 사이에도 차이가 좀 있나요? 네, how about 플러스 명사 동명사, what about 플러스 명사 동명사. 둘 다 뭐는 어때, 뭐 하는 것은 어때 이런 의미로 제안이나 권유를 나타내죠. 사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막 섞어서 쓰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굳이 뉘앙스 차이를 따지자면 how about은 좀 새로운 제안을 할 때 더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what about은 기존에 논의되던 거 말고 다른 가능성이나 고려사항을 제시할 때 조금 더 어울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점심 메뉴로 피자 얘기하다가 what about pasta instead? 대신 파스타는 어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존 피자 대신에요. 아하,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군요. 재밌네요. 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더 공손하게 제안하고 싶을 때는 Would you like me to?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상대방 의사를 먼저 묻는 형태라 아주 정중하게 느껴지는데요. 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거니까 도움을 제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아주 공손하고 적절한 표현이죠. 예를 들면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your bags? 가방 드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제안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고 각각 표현이 가진 뉘앙스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상황이랑 상대방,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느낌에 딱 맞춰서 골라 쓰는 센스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긍정적인 답변은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Sounds good, 좋아요. 라거나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네, 긍정 답변은 보통 간단하고 직접적이죠. 뭐, great idea, sure, why not, I'd love to. 이렇게 다양하게 기꺼이 수락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문제는 역시 거절해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no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아까 나왔던 그 요가 배우기 제안, 그걸 거절해야 한다면 I'm afraid I can't learn yoga. 미안하지만 요가를 배울 수 없어요. 또는 Thank you, but I don't want to learn yoga. 고맙지만 요가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특히 뭐 비즈니스 상황이나 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좀 더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곡하게. 네. 그래서 거절하기 전에 I'm afraid, 유감이지만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I'd love to but, 하고 싶지만 thank you for the offer suggestion but, 제안은 고맙지만 이런 표현들을 먼저 덧붙여서 미안함이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I can't 라고 말하는 것보다 I'm afraid I can't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부드럽게 들리겠네요. 훨씬 그렇죠. 혹시 거절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덧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항상 이유를 다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간략하게라도 이유를 덧붙이는 게 더 성의 있어 보이고 정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I'm afraid I can't learn yoga right now. I have a scheduling conflict. 죄송하지만 지금은 요가를 배울 수 없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다만 너무 막 장황하거나 변명처럼 들리는 설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좀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하하, 거절에도 기술이 필요하군요.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의사는 명확히 전달하는 그 균형 감각 중요하겠어요?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대화 주제를 꺼내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봤죠. 아주 직접적인 Let's talk about부터 시작해서 I'd like to, I will, I'm going to 같은 다양한 표현들과 그 뉘앙스 차이를 알아봤고요. 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아까 그 speaking of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기 부분에서는 핵심 동사 suggest를 아주 깊이 파고들었죠. 제안하다와 암시하다 두 가지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문법 구조의 차이, 이게 정말 중요했고요. 맞아요. 또 대절 말고 동명사나 의문사, 구문이랑 같이 쓰이는 경우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let's, had better, should, ought to, why don't we, how we, how about, what about, would you like to
같이 정말 다양한 제안 및 권유 표현들을 각각의 뉘앙스와 함께 비교해 봤죠. 네, 어떤 표현이 더 직접적이고 어떤 게 더 부드러운지, 또 어떤 건 좀 강한 권고 느낌을 주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간단한 표현들, 그리고 I'm afraid, 나 thank you but 이걸 써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필요하다면 간단한 이유를 덧붙이는 요령까지 다뤘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표현들은 여러분께서 영어를 쓰실 때 대화를 좀 주도하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표현이 가진 그 미묘한 뉘앙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아는 걸 넘어서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표현을 외우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왜 이 상황에서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할까?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이걸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주로 제안을 하고 답하는 표현 자체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제안과 거절의 방식 자체가 문화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문화적 차이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에서는 호의를 베풀려는 제안이라도 몇 번 사양하는 게 예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아주 작은 부탁이라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걸 되게 무례하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영어 표현들은 주로 영어권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들이지만 만약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앞으로 영어로 소통하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더욱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생각거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영어 표현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